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 내가 올해 매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철수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다주택자분들 중에 매도 전략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매도 전략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거주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제가 캡처를 하나 했는데, 쏟아지는 법인 아파트, 서울은 나중에, 그리고 경기 지방부터 팔자, 요런 식의 기사가 8월 21일 매일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8,278건을 모두 매도했다고 하고요. 자, 세금 폭탄 우려에 정리가 나선 것 같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떨어진 급매도 등장을 했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매도 전략 때문에 이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실거주자인데 이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냐? 다주택자들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이 언제 파는지를 알아야지 실거주자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당 물건을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정말 이게 나한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가장 피크가 될지 아셔야 되잖아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 개인 같은 경우를 먼저 볼 텐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약에 개인이 A주택, B주택, C주택 만약에 3개를 매도했다. 그러면은 이때 나왔던 차손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이제 합산과세라고 해요. 합산과세. 동일 연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더해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 연도예요. 2020년 12월에 1번 주택을 팔고 2번 주택을 한 달이 지난 21년 1월 달에 팔았다. 연도가 바뀌었죠. 그럼 합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집을 내가 두 채를 팔아야 되는데 하나가 빨간색 플러스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예요. 연도를 바꿔서 파는 게 세금이 좀 줄어들겠죠. 물론 급한 경우라면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같은 연도에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 연도를 분산을 시키는 게 좋아요. 둘 다 플러스라면은.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자, 이 경우에는 합산을 하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 플러스가 좀 줄어들겠죠. 만약에 이거를 연도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다 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 넣어서 이쪽으로 좀 플러스 쪽에 넣어줘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동일 연도에 세트로 함께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주택 A와 B가 각각 8천만 원씩 양도 차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동일 연도에 팔아버리면은 더하면 양도소득이 1억 6천으로 올라가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무려 4,04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별도로 하나는 2020년, 하나는 2021년도에 팔면은 각각 8천만 원에서 하나씩만 나오잖아요. 1,338만 원, 1,338만 원. 두 개 더해봤자 2,676만 원. 차이가 얼마 나죠? 무려 1,369만 원이 나요. 자, 이 경우에 정말 급한 케이스라면은 A, B를 한꺼번에 팔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도를 나눠서 팔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 또 하나는 2021년 1월, 불과 한 달 차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연도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두 개, 세 개를 팔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다. 자, 대표적인 게 손실난 주택이 있겠죠.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일 연도에 팔아서 이 마이너스 손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같은 부동산 자산에서는 이걸 더해줘요. 합산과세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좀 속을 썩인 그런 토지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집을 팔 때 이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손실을 좀 보더라도. 그러면 이 손실 난 게 주택 플러스 양도 차익으로 가서 그 해당 금액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자, 요걸 아시면 되겠고, 비슷한 것으로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도 합산이 가능해요. 의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합산되는 줄 알고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사도 법인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법인 소득은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해당 연도에 주택을 얼마를 파는지 간에 그걸 다 똑같이 더해요. 자, 그런데 법인은 뭐가 좀 다르냐면 개인하고 세율 자체가 다르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5%가 최고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빨리 매각하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더해봤자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추가 법인세가 20%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종부세도 6억 공제 미적용을 하고 단일세율 3%, 6%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정말 잘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하시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 내가 올해 매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한꺼번에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합산과세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차익난 물건은 좀 미리미리 연도를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손실날 물건이 있다면 같은 연도 한꺼번에 파시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가 법인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올해 안으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같이 몰리기 전에 따로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런 물건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절세 매물이 그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영상 처음에서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올 연말 절세 매물이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 6월이 되기 전에 이때 또 한번 절세 매물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절세 매물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매물 같이 좀 보시면서 정말 나한테 괜찮은 물건이 어떤 건지 평소에 관심 단지를 모니터링 하시고 해당 단지는 내가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기도 좋고 이 정도면 실거주하기 괜찮겠다. 단지를 모니터링 하시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이게 아니고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누구한테 팔 거냐, 어떻게 내가 좀 정리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